저는 현재 이제 카디프 의대 2학년을 마치고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박수지라고 하고요. 영국 의전원 지원이랑 카디프, 오늘 제가 다니고 있는 카디프 의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목차는, 의전원 준비, 의전원 준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이제 카디프 의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의전원 준비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카디프 파운데이션 이어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디프 파운데이션 이어를 하고 의대를 지원했는데 그때 결과가 좋지 못해서 파마콜로지랑 바이오메드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파마콜로지가 더 스페셜리티가 있을 것 같아서 파마콜로지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카디프 의대는 그런 루트가 있어가지고, 바이오메드나 파마콜로지 학생들은 의존운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과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first year로 파마콜로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first year에서는 의존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성적 관리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카리프 의대는 2학년 때 해부학을 할 수 있는데 그 해부학을 모든 학생이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바이오메드나 파마콜로지 학생들이 이제 해부학 수업을 듣고 이제 의전원을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first year에서는 좀 성적 관리가 좀 많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국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이제 파운데이션 이어나 퍼스트 이어 때 영국 생활에 되게 적응을 많이 하려고 영국 친구들이랑 엄청 사귀고 영국을 친구들이랑 계속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이어에서 세컨드 이어로 올라갈 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의대를 계속 지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파마콜로지 하는 친구들이 파마콜로지가 정원이 30명 정도인데 20명이 다 메디슨을 지원하고 fifth choice로 파마콜로지로 온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메디슨을 지원하고 했고, 그냥 친구들이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work experience를 하길래, 저도 이제 한국말로는 간병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친구 따라서 같이 지원하고 돈도 벌고, 그러려고 이제 지원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work experience가 됐거든요. 그래서 first year에서 second year로 넘어가는 여름방학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타임라인이 밀리면은 굉장히 준비할 시간이 되게 촉박해지거든요. 그래서 first year에서 second year로 했을 때 그때 work experience를 진짜 최대한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세컨 이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학점이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세컨 이어에서 해박 수업도 많이 하고 학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주말에는 케어로로 계속 일을 했었고요.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세컨 이어에서 또 중요했던 거는 세컨 이어에서 third 이어로 넘어갈 때 여름방학 때 유캣을 쳐야 되고 유카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지원할 건지 본인이 진짜 의사를 원하는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캣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컨 이어에서 third 이어로 넘어가는 동안. 그래서 세컨 이어, third 이어로 넘어가는 여름방학에는 유캣 준비를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유캣이 불합의 유무를 많이 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third year는 이제 디저테이션을 쓰고,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학기 동안이 굉장히 또 바빠요. 학점을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웹랩 같은 그냥 랩에서 하는 경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9시부터 5시나 계속 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third year의 한 1학기 정도에는 MMI 인터뷰나 인터뷰 초대를 받게 되는데 당연히 랩에서 뭐 5시까지 갔다 오면은 인터뷰나 이렇게 어드미션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엄청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1학년 때 해야 되는 게 있고, 2학년 때 해야 되는 게 있고, 3학년 때 해야 될 게 있고, 계속 방학 동안 계속 준비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의전원을 준비하면. 네. 그리고 이제 유카스 원서 준비 과정인데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졸업을 하고 가는 거랑 이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거랑은 살짝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모티베이션에 관한 이제 보통은 모티베이션을 쓰는데 이제는 질문을 세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아직 모티베이션이나 첫 번째 질문 모티베이션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모티베이션이나 아니면 두 번째 질문은 아카데믹 어치먼트에 관한 거잖아요.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은 바뀌는 유카스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런 내용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실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제 학과 과정 중에 배웠던 거를 되게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보면은 나는 메디컬 파마콜로지 디그리를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렐레번트한 메디슨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파마콜로지는 패서피지올로지를 배우는 과예요. 그래서 패서피지올로지를 배웠다. 그리고 메디컬 저널을 나는 잘 읽을 수 있고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해부학을 한 거, 카데빅 다이세션 했고, 그리고 케어기버 간병인으로 계속 매주 일했고, 그리고 마지막 학년에는 리서치. 그 디저테이션 쓰는 것도 사실은 바이오매드 같은 과 하시는 친구들이나 다른 과, 그런 관련 과학과를 하시는 친구는 최대한 메디슨에 관련된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뷰나 패션 스테이트먼트에 그렇게 본인이 메디슨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대학 때 한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아, 유켓 준비는 보통 온라인으로도 하고 북 리소스도 많이 쓰는데 보시면 온라인은 제가 쓴 거를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온라인 저는 메디파이는 모든 유켓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구매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면은 메디파이는 일단은 그 목 테스트가 한 10개 이상 되는데 그거 되게 실제 유켓이랑 굉장히 문제가 비슷해요. 살짝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런 것도 다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방학이어서 방학 때 하다 보니까 조금 해이해지거나 다른 친구들 문제 이만큼 안 풀겠지 그냥 이런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진짜 실제로 육해서 준비한 친구들은 되게 치열하게 준비한 친구들이 다 치열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엄청 메디파이나 문제 많이 푸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mad entry도 썼어요. mad entry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mad entry는 거기에 나오는 노트 같은 게 좋아요. 그래서 mad entry 노트랑 medify 문제를 좀 같이 푸는 게 좀 도움이 됐다. 그리고 book 같은 경우는 저는 유캐스 여러 번 쳤는데 이제 카플란이랑 ISC ISC는 이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거든요. 치면은 바로 나오는데 카플란이 ISC 했는데 저는 북에서도 사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써도 되긴 하는데 북은 유캐 시험이 어차피 컴퓨터로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 푸는 게 거기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실전 연습에. 그리고 이제 이제 한국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다 엄청 어려워하는 게 VR 섹션이거든요. Verbal Reason이 첫 번째 섹션.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는 한 100점 이상 올려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파일을 열심히 풀면서 이제 좀 쉴 때는 어, 그 유튜브로 영국 역사나 유럽 역사 같은 비디오를 많이 봤어요. 만약 유쾌 지문에는 역사 지문이나 뭐 과학 지문이나 이런 되게 지문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 지문이 꼭
하나씩은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근데 너무 뭐 나폴레옹, 뭐 엘리자베스 너무 모르니까 영국에 유학을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 역사나 유럽 역사를 좀 대략적으로 보고 가니까 좀 확실히 더 편히 읽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관련된 거를 쉬는 시간 틈틈이 좀 읽어보면은 VR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Medify랑 Medentry 같이 썼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유켓을 조금만 더 잠깐만 얘기해 보시다. 제인 씨 혹시 좀 팁이라든지 어드바이스를 좀 줄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뭐 저도 수진님처럼 대다수의 의대 준비생들이 그렇듯 메디파이를 사용했고요. 저는 북 리소스는 따로 안 썼는데, 뭐 수진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시험장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되게 막 팬시하게 돼 있지도 않고, 컴퓨터도 진짜 옛날 델 컴퓨터 같이 돼 있어가지고, 반응 속도가 느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클릭을 했을 때, 뭐 마우스를 쓰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고 몇 개의 키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도록 북보다는 온라인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딱 타임에 맞춰서 여유 있게 푸는 것보단 웬만하면 타임에 맞춰서 푸는 연습.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타임 프레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익셈 컨디션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그 섹션이랑 비교했을 때는 VR이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것 같긴 해요. 혹시 여기는 전략이 있으세요? 이제 매드엔트리에 있는 노트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 응. 스피드 리딩을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빨리 읽을수록 포커스가 올라간다는 걸 몰랐어요. 천천히 읽어야 응. 질문 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읽었었는데 그래서 스피드 리딩을 연습하는 방법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최대한 빨리빨리 읽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한 100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VR 섹션은. 이상. 어, 네. 그리고 SAT도 좀 더 팁을 드리자면 SAT도 밴드 1을 받았는데 그 SAT 같은 거는 좀 저는 이거 오히려 북 리소스에서 살짝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약간 뭐 most appropriate 뭐 이렇게 그런 감 같은 게 잘 안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너무 네. 베이크하게 나와 있어. 그런 네. 것도 좀 그거는 리딩을 많이 하면은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베이직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터뷰 타입, 보통 영국 의대 인터뷰 타입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MMI나 패널 인터뷰. 저는 MMI랑 패널 인터뷰 둘 다 해본 경험이 있는데, 패널 인터뷰는 난이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쉬운 학교들은 또 굉장히 뭐 그냥 기본적인 질문만 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거는 좀 질문 자체가 예측이 안 가는 것도 있어서 좀 준비를 내실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MMI 같은 경우에는 학교 메디컬 스쿨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런 섹션을 보고 있다. 아니면은 인터뷰를 치기 전에, 핸드북 같은 게 오거든요. 인터뷰 안내. 그거를 보고, 저는 인터뷰를 한 3일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MMI는 준비하면은 굉장히, 준비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인터뷰장에 들어가 보면은, 인터뷰스가 그냥 다 아카데믹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시면 안 되고 모두한테 이제 만족스러운 답을 줘야 되는데 이제 인터뷰스는 아카데믹스, 닥터, 스튜던트, 레이퍼슨 이렇게 있고 레이퍼슨이라는 거는 이제 아카데믹스나 의사나 학생들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인터뷰어스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어 그리고 MMI가 혹시 MMI는 미니 멀티플 다 아시겠지만 미니 멀티플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션을 가면은 이제 스테이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 스테이션에 가면 거기 스테이션마다 테마가 있어요. 거기서 뭐 레질리언스나 회복 탄력성이나 뭐 모티베이션 물어보는 스테이션도 있고 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다음 스테이션으로 넘어가고 그런 게 미니 멀티플 인터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저희 학교 한 3년,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학교 한 3년 전에 이제 MMI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살짝 바뀌었어요. 비슷한데. 저희 학교에 이제 9 스테이션이 있었고, 그 9 스테이션마다 두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카디프에서 보는 건데, 카디프는 empathy, resilience, ethic, reasoning, numeracy, insight into medical career 이런 거를 이제 다 보거든요. 이제 9 스테이션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원 스테이션, 하나의 스테이션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질문이 두 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어, could you describe a example where you work in a team? 그러면은 이제 팀워킹에 했던 익스피리언스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팔로업 질문으로, 그러면은, did you have hardship whilst working in a teamwork 하면은 resilience까지 같이 물어보는 스테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MMI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인터뷰를 준비하냐. 인데요. 이제 제가 크게 생각했을 때 저는 네 가지 준비 방법으로 했거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친구들이랑 준비했고, friends, 그리고 graduate 멘티 선배들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에. 그리고 writing, reading 있는데, 각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이제 프렌즈랑은 시험 인터뷰 한 3일 전부터 이제 친구들을 붙잡아서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게 시켜요. 그래서 그 학교 인터뷰 핸드북을 이제 친구한테 보내고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계속 해주라. 그리고 피드백을 계속 줘라 해서 같이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연습을 많이 했고 진짜 정말 크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의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피드백이 진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왜냐면 이제 의전원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학기 내에.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GM을 지원하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GM으로 Graduate Entry Medicine이거든요. GM으로 이미 의대를 들어간 선배들이 이런 인터뷰 세션을 뭐 하나 두 개 정도 해줘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카디프 인터뷰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카디프에 굉장히 맞춤형이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이런 건 이제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청해서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외에는 이거는 굉장히 시험에 인터뷰에 가깝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인터뷰 전에 해야 될 것은 저는 라이팅이랑 리딩이라고 생각하는데, 라이팅이랑 지금 워즈랑 엑셀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워즈 같은 파일에다가, 항상 나오는 질문들 있잖아요. Why do you want to study medicine? 뭐, teamwork,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좀 생각이 정리되면서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니까 그런 게 좀 더 매끄럽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엑셀 파일은 이거 진짜 완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엑셀 파일에 지원하는 학교가 원하는 인재사항이 있잖아요.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거를 한 칼럼에 다 적어놔요. 그리고 다른 컬럼에는 나의 strengths, 그리고 또 다른 컬럼에 나의 weakness를 적어놔요. 그래서 분명히 strengths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원하는 인재상이랑. 그래서 좀 많이 하는 실수들이 그 학교 인재상에 맞춰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본인의 스트렝스랑 겹치는 오버래핑하는 부분을 좀 하이라이팅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온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 시험 전에 보통 이제 리딩도 많이 하는데, BMJ가 진짜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요. 거기 이제 Medical Student Ethic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인터뷰 전까지 계속 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은 모든 MMI에서는 ethic 세이션이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메디컬 스튜던트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NH 핫토픽 이 들어간 섹션이 메딕 포털이라는 웹사이트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의대 준비하는 분들 다 알 텐데, 거기에도 진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이것도 틈틈이 읽어보면 인터뷰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유카스 오플 과정이 이제 이렇게 다 준비를 하면
이제 오퍼가 나와요. 이건 제 오퍼고. 아, 그리고 이제 오퍼를 나오는 기간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거든요. 한 4, 5개월 인터뷰를 뭐 1월에 치면은 아니면 뭐 인터뷰가 5월, 6월에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힘든데 그냥 진짜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이때 흔들리면 안 되고 계속 유카스 막 들락날락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시험 준비하고 디저테이션 열심히 쓰는 거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끝까지 파이널 오퍼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퍼까지 다 맞추면은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고요. 혹시 제인 씨도 이렇게 준비했던 과정을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인터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메딕포탈 이런 리소스 사용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뭐, 영국에서 오래 사신 분도 있겠지만, 워낙 거기에 있던 뉴스라든지, 뭐, 특히 NHS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캐치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어떤 케이스들, 뭐, 바워 가르바 케이스, 막 이런 특정 이름이 있는 되게 유명한 케이스들이 과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메딕 포탈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우선 기본으로 깔고 가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려 했던 것들은 BBC나 뭐 BBC 헬스 섹션이나 뭐 가디언 이런 쪽에 NHS 관련된 이슈를 캐치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어디서 뭐 코리도어 너스 뭐 이런 프로블럼이 있었다. 아니면 어디 뭐 children's hospital이 뭐 데이터 브리치 이슈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거를 정리해 놨어요. 아까 말씀하신 워드 파일 이런 곳에다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MMI 인터뷰가 완전 객관식 문제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임프레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시를 쓰더라도 정말 디테일하게 뭐 리버풀 어디 칠드런스 호스피털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짝살짝 디테일들을 첨가해주면 본인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열정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카디프 의대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카디프를 학부부터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카디프 대학교 소개를 좀 해드리면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날씨 좋을 때 제가 친구랑 밖에서 공부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카디풀 검색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물이거든요. 사이언스 라이브러리.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되게 고풍스럽거든요. 도서관에서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사진은 이제 카디프 베이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시험 끝나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카디프 베이 가서 카페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거든요. 진짜 굉장히 예쁘고 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베이에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밑에 사진도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이거는 저희 대학 병원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다 헬스케어에서 워킹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제 날씨 좋을 때 이렇게 피크닉 점심시간에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너무 이제 대학병원 크고 하다 보니까 시설은 너무 잘 돼 있고, 배울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쪽 왼쪽에 이걸 보시면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시험 칠 때는 엄청 음. 큰 이제 퍼실리티를 빌려가지고 시험을 치거든요. 컴퓨터로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다 컴퓨터로 한 개씩 랩탑을 들고 와가지고 시험을 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퍼실리티,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배드민턴도 많이 쳐요. 그래서 여기서 배드민턴 치고 있는 제 친구들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대학병원 이제 가서 클리니컬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냥 휴식 시간인데, 지금 그냥 이렇게 스크럽 입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고, 시험 기간 가까워서. 그래서 카디프 대학은 이렇게 좀 조용하기도 한데, 너무 시설도 좋고 학생들이 살기가 너무 좋아요. 물가도 다른 도시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런던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그리고 되게 안전하고, 막 핸드폰 음. 훔쳐가고, 런던은 엄청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픽포켓팅. 그래서 학생들이 그리고 되게 많거든요. 카디프의 카디프 대학뿐만이 아니라,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학교도 있고 뭐 유니버시티 사우스 오브 웨일스도 있고 되게 학생 중심적인 도시여가지고 가면은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되게 다 걸어 다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엄청 걸어 다니고 되게 건강하고 그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카디프 의과대학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아카데믹 캘린더거든요. 잘 보시면, 보이시나요, 혹시? 이제 Graduate Entry Medicine은 이제 2학년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기를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일찍 시작하게 돼요. 한 8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 1학년 애들이 배운 내용을 좀 캐치업하고, 그리고 막 플레이스먼트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술기 같은 것도 많이 배우거든요. 여기 이거 하는 동안. 그래서 막 wound dressing, 뭐 어떻게 상처를 소독하고 이런 것도 다 배우게 되고, 굉장히 이제 서머스쿨이라고, 잼 서머스쿨이라고 하는데, 진짜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학교가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서머스쿨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못하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빡세다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케이스 17까지 있어요, 2학년이. 그래서 이제 2학년 말에 시험을, 여긴 잘 안 보이는데, 2학년 말에 S2라는 굉장히 큰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 1부터 케이스 17을 다 1, 2학년 내용을 전부 다 시험 치는 거라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 Year 2가 좀 학업적으로는 좀 힘든 학년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짝수년도 Year 2랑 Year 4가 너무 힘들다고 많이들 하는데, 하여튼 Year 2를 넘어오면은 이제 Phase 2, Year 3, Year 4가 있고요. Year 3, Year 4는 이제 플레이스먼트 이어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실습을 많이 하고 항상 거의 병원에 있다고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Year 5는 Year 5 초에 시험을 치게 되고 UKMLA 그리고 일렉티브를 가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플레이스먼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SSC1, SSC2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SSC라고 한 건데, 이제 XSC라는 게 Science Selective Components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어, 선택을 해가지고 랭킹을 매겨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발표도 하고 아니면은 뭐 논문을 쓰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제가 이제 포스터 발표를 하는 거고 그렇게 케이스 스터디 안 하는 동안 SSC를 공부하는 이런 주간도 있고 이것도 성적에 매겨지기 때문에 이 SSC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GM 서머스쿨 동안 이제 같이 의전원에 들어온 친구들이 많진 않거든요. 요 친구들이랑 같이 소셜을 좀 했던 것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이어 2를 지금 마쳤는데 이어 2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어 2 시작 전에 저희 같이 파르마콜로지를 같이 하고 의대를 같이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장점인 게 이제 같이 숙소도 구하고 하우스도 구하고 그래서 학기 초에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하프 마라톤도 같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겨는 학기 초, 그 다음에 한 10월 달에는 할로윈 파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건 크리스마스고요. 이제 동아리도 같이 바쁘긴 한데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천 유니언에서 가끔 갔던 거랑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플레이스먼트에 스크럽 있고 찍은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술기 같은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배우고 시험도 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온 거지만 이제 럼바 펑처 그러니까 척 척수액을 뽑는 그런 술기를 배웠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어 2에서 학업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워낙 이어 2를 페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암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날들이나 이런 거 보이는 건데, 암키가 이제 스페이스 레피티션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들 막 암키를 되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패스 메디슨을 또 엄청 쓰게 돼요. 이제 Year 2에서는 이제 Progress Test라는 게 있어요. 계속 Year 2 onwards
5까지 year 4까지 프로그레스 테스트가 있는데, 프로그레스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1년에 4번 치는데, 그, 시험 한 번에 범위가 UKMLE 전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 시험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연히 2학년인데 전범위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학년 내에서 본인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학년에서 한 하위 5%가 되면은 다음 학년으로 프로그레스를 못 해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어, 그래서 그 시험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보통 이건 다 패스 메디슨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저는 이제 Year 3 케어러 시스템이라고 가는데, 저는 이제 영국 시골, 엄청 카디프보다 더 시골로 가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GP에서 그냥, 저희 학년에서 한 10명 정도만 가요. 이 시골로 가서 소규모로 배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고, 아버리스위스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 학교끼리 연계가 돼가지고 학교 아버리스위스 학생증도 나오고 학교 시설도 쓸 수 있고 이제 아버리스위스에 있는 가장 큰 호스피털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수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버리스위스 수련한 선배들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영국에 돌아가면 8월 달에 이번 달에 그래서 여기 아버리스로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멋진 의대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